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 19일 영국에서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영면을 기원하는 국가장이 엄수됐습니다. 1965년 윈스턴 처칠 총리 장례 이후 57년 만에 열린 국가장을 위해 이날 영국 전역의 기업과 영업장이 문을 닫았고 런던 증시도 휴장했습니다. 히스로 공항은 항공기 스케줄까지 조정했습니다. 그야말로 영국이 멈춘 것입니다. 미국 폭스 비즈니스는 이날 임시 공휴일의 경제적 타격이 23억 파운드, 약 3조 7천억 원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세기의 장례식에는 전 세계에서 200여 국가를 대표하는 정상과 왕족 등 VIP 500여 명과 외빈 2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영국 언론에 집중 관심을 받은 한국인이 있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영국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한 것을 두고 삼성전자의 영국 반도체 기업 ARM 인수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됐다며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것입니다. ARM은 영국의 반도체 설계 회사로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등 IT 기기의 두뇌로 불리는 칩 설계의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ARM의 인수 가격은 약 50조 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삼성전자의 현금성 자산은 120조 원 이상으로 인수 여건은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이 ARM을 품는다면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업계 1위에 오르겠다는 삼성의 목표에 더욱 빠르게 다가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독과점 문제 때문에 인수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실제 얼마 전 엔비디아도 ARM 인수에 나섰다가 실패한 바 있습니다. 독과점 문제를 피하기 위해 여러 국가의 업체들이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해 ARM을 인수하려는 시도 역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물론 퀄컴까지도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해 ARM 지분 확보로 인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팻 겔싱어 인텔 CEO도 지난 5월 이재용 부회장과 서울에서 만나 이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인텔이 삼성전자의 ARM 인수전에 공동 참여를 요청했을 것이라고 관측합니다. 그렇다면 세계는 왜 삼성의 ARM 인수설에 관심을 갖는 것일까요? 삼성 반도체의 매출 다각화를 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ARM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즉 AP 시장의 점유율은 90%에 달합니다. 만일 삼성이 ARM을 품는다면 세계 경기에 민감한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반도체 분야에서도 삼성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게 됩니다. 더구나 ARM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설계와 위탁 생산 등 시스템 반도체는 경기 변화에 둔감한 편이고 적용 분야가 삼성의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보다 광범위합니다. 또한 삼성전자가 이 회사를 인수하면 협상 영향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현재 퀄컴, 애플, 인텔, AMD 등 대부분의 반도체 제조사들은 ARM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설계 전체를 가져오거나 일부를 차용한 방식으로 반도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설계 분야의 우월한 경쟁력은 협상에서 훨씬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삼성의 ARM 인수 배경에는 애플을 견제하려는 속내가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애플이 ARM의 기술을 기반으로 반도체 칩을 개발 중인 만큼 새 주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업계의 판도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가 커지고 미중 패권 경쟁뿐 아니라 반도체 기술을 둘러싸고 각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ARM이 과연 누구 품에 들어갈 것인지 쉽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단독 인수는 어려운 만큼 영국에 간 이재용 부회장이 인텔과 손을 잡고 인수전에 뛰어드는 시나리오를 유력하게 점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이 영국 여왕의 장례식을 찾은 이유 중 하나로 영국 왕실과 삼성의 각별한 관계 때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입니다. 삼성과 영국의 인연이 시작된 것은 현지 판매 법인이 설립됐던 198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왕실 가족은 1995년 영국 윈야드 삼성 가전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직접 축사를 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여왕이 외국 기업 행사에 참석해 공식 연설을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당시 이건희 회장은 여왕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생산 라인 가동 스위치를 함께 누르기도 했는데요. 이후 삼성은 영국 왕실 TV 공급 업체로 선정된 이후 지난 5월에는 생활가전 분야에서 처음으로 영국 왕실이 수여하는 최고 권위의 인증인 퀸 로열 워런트를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삼성과 영국의 관계가 각별했던 만큼 이번 영국 여왕 장례식을 시작으로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ARM 인수를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의 반도체가 영국에서 전 세계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을 때 일본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일본의 자존심인 도시바가 어떻게든 해외로 팔려나가는 것만은 막아보겠다는 눈물겨운 발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바는 2015년 회계 부정이 적발된 후 원전 사업에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면서 도쿄 증시 2부로 강등됐다가 일부로 복귀했지만 자본금 확충 과정에서 행동주의 펀드가 주주로 대거 편입되며 경영권이 흔들리는 등 대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도시바 몰락의 시작은 영국에서 시작됩니다. 영국계 사모펀드인 CVC 캐피털 파트너스로부터 2조 3천억 엔가량의 인수 제안을 받은 일에서 시작된 것인데요. CVC 캐피털은 인수 후 상장 폐지를 통해 주식을 비공개하고 경영 효율을 높이겠다는 전략을 내세웠지만 교섭은 무산됐습니다. 이번에는 또 미국계 펀드가 도시바 인수를 추진 중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SK 하이닉스와 함께 옛 도시바 메모리를 인수했던 투자 펀드 베인 캐피털이 도시바 인수에 나선 것입니다. 이렇게 외국 펀드의 먹잇감이 되자 일본은 공동으로 도시바를 인수하는 방안을 처절하게 찾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투자 펀드인 일본 산업 파트너즈는 최근 10개가 넘는 기업의 도시바 출자 참여를 권했다고 전해집니다. 조금씩 돈을 내서 도시바를 공동으로 인수하자고 한 것인데요. 일본 반도체의 상징이었던 도시바만큼은 해외로 팔려나가는 것을 막아보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바의 몰락은 사실 이미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아마존은 단기간에 매출 10조엔의 벽을 넘어선 바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바와 파나소닉 등 일본 전자기업들은 100년이 넘게 매출 10조엔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두고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두 회사 모두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사업에만 안주했다. 일본 전자 대기업들은 디지털과 스마트폰 시대를 외면했다가 2010년대 삼성전자의 주도권을 빼앗겼다. 2020년대에는 플랫폼 시대로의 전환에 뒤처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때 반도체 강국이었던 일본은 조금의 반도체라도 얻기 위해 대만 TSMC에 굴욕적으로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 슈퍼갑이 된 대만의 TSMC는 일본을 거의 농락하고 있습니다.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에 건설 중인 공장을 운영하는 일본 회사 JASM의 호리타 유이치 사장은 사업 초기에만 해도 구마모토 공장에서 사용할 반도체 소재, 장비의 일본 내 조달률 목표를 50%로 잡았다고 호기롭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만에 갑자기 말을 바꾸었습니다. 일본 기업의 소재, 장비라고 해도 일본 반도체 산업의 쇠퇴에 따라 대만에서 생산되는 사례가 많아 50%라는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라며 오히려 일본 소재 장비 공급 업체들에게 더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다시 말해 일본만의 자체 조달이 버겁다는 이야기입니다. 호리타 사장은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일본 내 소재 장비 50% 조달은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구마모토 공장의 미세 공정 수준이 22나노미터에서 28나노 수준이거나 12나노에서 16나노 수준인데 16나노 로직 반도체가 일본에서 지금까지 생산된 적은 없으며 기존에 일본에서 제조하던 것은 40나노까지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삼성전자와 TSMC의 기술력에 한참 못 미치는 기술을 가진 일본으로서는 TSMC의 소재와 장비를 조달하는 수준조차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자만심에 빠져 한국의 반도체 소재, 장비 수출 제재를 몇 년 동안 진행한 결과 일본의 반도체 소재 장비의 수준은 몇 년간 정체되었고 그간 반도체 제작 기술은 발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것입니다.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한 것만 해도 호구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데 그나마 자신 있다고 큰 소리치던 소재, 장비 조달에 있어서까지 쓸모없는 취급을 받은 일본은 반도체 업계에서 그야말로 초라한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